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향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장점인파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달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장점인 전 주석을 배경으로 둔 세력들, 특히 군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시진핑 주석의 이런 숙청 작업이 내년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부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군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혀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선 중국군의 방산 복합체 전 현직 임원들을 새로운 숙청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 핵 분야라든지 항모 관련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방위 산업체 전 현직 임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중앙기술위원회가 인좌시 전 병기공업그룹 회장, 또 유어청 핵공업그룹 부사장 등에 대해서 심각한 기울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체포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울 및 법률 위반은 중국 내에서는 이제 부패 척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냥 갖다 붙이는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취임 이후에 호랑이, 그러니까 고위 관료하고 파리, 하급 관료를 향한 숙청 작업을 단행했습니다만은 2017년 제19차 당대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20차 당대를 앞두고 다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숙청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최근 들어서 이 군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연이은 낙마가 그런 이 호랑이 잡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 병기공업그룹 회장을 맡았고요. 퇴직한 지 5년 가까이 되는 인좌시의 경우에 당초 이 회사의 부사장 및 부서기로 부임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중국 병기공업그룹은 중국의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인데요. 52여 개의 계열사와 산업부서를 두고 있고요. 중국의 육해공군과 로켓군, 또 전략지원군, 무장경찰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기업의 실소유주가 중국인민해방군으로 보고 있죠. 핵무기, 핵전력, 원전, 핵연료, 핵응용기술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특대형 방산기업입니다. 이 핵공업그룹이. 여기에 이제 류허청 역시 이번에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두 명의 방산 거물이 낙마하기 직전인 지난 1월에는 후원밍 중국 선박중공업그룹 전 회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후 회장은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던 싼둥 항모 제작을 총주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미신활동과 권력형 성매매 혐의로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후 회장의 숙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가 장점인파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이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군사위원회 주석, 또 국가주석 이 세 개 직위를 갖게 됩니다. 공산당 총서기직이 가장 높습니다만은 실권은 군사위원회 주석이 쥐고 있죠. 국가주석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장점인 전 주석은 2002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서 물러난 뒤에도 군사위 주석을 2년 가까이 지내면서 후진타오를 압박하고 측근들의 군 장악을 계속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장점인과 같은 고향 출신인 후 회장이 장점인의 보활에 승승장구를 했었죠. 바로 그런 후 회장을 이번에 시진핑이 숙청을 한 겁니다. 결국 이 후 회장에 대한 숙청은 장점인 계파를 향한 것이다.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또한 후 회장의 전임자인 순보 전 중국 선박중공업그룹 사장도 랴오닝 항모의 기밀 문서를 외국 정보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2018년 6월 조사를 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항모 개발에도 관여했던 숭쉐 전 해군 부참모장이 전국인민대표 대회 대표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는 6년여 만에 처음으로 낙마한 해군 고위 장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중국군의 군수기업 고위 임원을 지금 숙청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점인파의 핵심층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점인파 인맥들만 골라가지고 콕콕 찍어가지고 이 숙청 명단에 올리고 있고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지금 중국 본부에서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다양한 공작은 경제계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인의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자금줄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중국 당국이 마인의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이 지난해 상장 당시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장 절차를 끝마친 것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장점인파가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엔트그룹의 마인이 장제민 전 주석의 장남인 장인홍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점입니다. 2014년 이 알리바바가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도 공개한 주주 명단에 장제민 전 주석의 측근이 대거 포함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인을 출국 금지시키고 꼼짝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시진핑은 이 마인과 가까운 장제민 전 주석 가문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그러니까 상하이를 기반으로 한 장제민 전 주석과 그 측근들 말하는 거죠. 이 상하이방 관료 자녀들, 그리고 류인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 가문, 자친인 전 정치국 상무위원 가문 등의 자산을 토해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친인은 장제민이 발탁한 최측근인데요. 시진핑과 권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외에도 엔트그룹 주주 명단에는 장제민 아들 장맹캉과 아주 밀접한 관계인 푸신그룹의 고강창 회장, 또 판하이그룹의 루즈창 회장, 쉐링그룹의 수이주 회장같이 이 시진핑 주석이 이름만 들으면 불쾌할 이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은 지금 마인 전 회장에게 우호적인 지방 관료들, 엔트그룹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고요. 마인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세력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제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의외의 인물도 이 마인의 후원자로 드러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의외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의 뜨는 별로 차기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입성이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리청입니다. 리창이 상하이시 당석인데요. 이 리창은 마인의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리서기가 과연 이번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될지는 주목거리입니다. 그는 경력의 대부분을 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에서 근무를 했고요.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저장성 성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진핑 주석의 반대 세력 청산에는 언론도 당연히 그 대상에 끼어 있습니다. 그 타겟으로 떠오른 언론사가 바로 과거 2011년 그리고 2012년 당시에 시진핑의 정적인 보시라이 충칭시 당석의 업적을 크게 치켜세웠던 홍콩의 봉황위성TV입니다. 이 매체의 대주주인 류창로 전 회장은 시진핑 정부의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류 회장 소유의 주식 모두를 전량 매각하면서 손을 뗐습니다. 류 회장의 주식을 매입한 측은 누굴까요? 당연히 친시진핑 세력들이었습니다. 지분 매각 형식으로 사실상 홍콩의 거대 언론 매체를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홍콩의 봉황위성TV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손길은 시진핑 정부가 본토를 넘어가지고 홍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홍콩은 주요 민영 언론 그리고 출판사까지도 모두 중국의 본토 자본들, 그러니까 친정부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가장 유력한 신문이고요. 저도 자주 봅니다만은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까지도 지분을 인수받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의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시진핑 3년임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를 아예 봉쇄를 해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3대 파벌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청년단, 이거 공청단이라고 부르고요.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 그리고 공산혁명 원로의 후손을 뜻하는 태자당입니다. 이 혁명 원로 시중신의 아들인 시진핑 주석은 집권 당시에 공청당 출신인 리커창 총리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그런데 이 후진타오 전 주석에 이어서 2번 연속 공청단에게 주석직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 때문에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른 겁니다. 리커창은 이 후진타오 전 주석과 동향인 안우이성 출신이고요. 공청당 경력까지도 똑같습니다. 2007년에 제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서열 5위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랐고요. 리커창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선발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무부 부장인 모슈라이, 그리고 베이징 시장인 왕치산, 또 중앙조직부장이었던 류이안 차오, 이런 사람들, 또 충칭시 서기였던 왕양, 이런 사람들이 정치국 위원회에 포진되면서 차기 주석자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런데 2012년에 결국 주석직에는 시진핑이 올랐고요. 이 시진핑이 권력의 분점 체제를 그때부터 부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정적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에는 차기 권력 구도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공청단, 그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의 후춘화를 정치국 상무위 명단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후계 구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더불어서 후춘화와 같이 차세대 지도자로 커오던 상하이방 계열의 순정차이 전 충칭시 당서기를 부패 혐의로 체포해가지고 낙마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진핑은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 상하이방과 태자당 출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시진핑 옹립을 지원하면서 차기 주석직을 바라보던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누구 덕에 국가주석에 올랐는지 잊었느냐 그러면서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 청년 시절을 상하이에서 보낸 장쩌민 전 주석의 반발이 컸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은 아직도 상하이방 대부 노릇을 하면서 마쿠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또 태자당 분파인 헝얼다이, 그러니까 혁명원로 2세 집단도 노골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해 3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벌거벗은 광대에 비유했다가 체포돼 가지고 18년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런추창입니다. 전 화위안 그룹의 회장이죠.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이런 반대 세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 내년의 당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드니까 정적들의 자금줄 차단과 함께 정적에 거두두는 손을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발을 자르게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발 자르기 작업의 일환으로 군부내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지금 단도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연 이 시진핑 1인 지배 체제 확립을 목표로 한 체제 변환 작업이 시진핑의 뜻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숙청 대상으로 떠오른 장쩌민 계파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지,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결국 내년 가을의 당대회까지는 중국의 전국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사회가 지금의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Y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